폭풍 전의 평화 부산 외곽의 한적한 마을. 바닷바람이 부는 푸른 들판 너머로 양옥 2층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거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우고 마당 한켠에는 서영숙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 부추가 초록빛으로 가득 자라고 있다. 아이고 허리가. 그래도 이 밭을 보면 힘이 나지. 영숙은 작은 몸짓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밭을 둘러본 뒤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냄비를 들여다보고 국자를 저었다. 에라나, 일어나렴. 학교 늦겠다. 2층 방에서 졸린 목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곱슬곱슬한 머리, 초롱초롱한 눈의 김애란이 잠옷 차림에 내려왔다. 할머니, 밥 뭐해요?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찌개 끓여놓았다. 애란이 할머니 품에 안기듯 다가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영숙은 손끝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래, 얼른 세수하고 와. 밥 식겠다. 애란이 세수하러 욕실로 뛰어가는 사이 서영숙은 식탁에 아이 반찬까지 정갈하게 올려놓았다. 그때 집안 뒤쪽 유리문이 열리며 바람과 함께 백민정이 들어왔다. 새벽 시장에 다녀온 듯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른 아침부터 또 밭에 계셨어요? 춥잖아요. 몸이 움직일 때 일해야지. 그리고 집안 식구들 먹일 채소도 따야 하고. 백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그런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보다 대뜸 물었다.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다. 무슨 일 있니? 민정은 움찔했으나 곧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밤에 잠을 설쳤나 봐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때 등 뒤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오늘 반찬 너무 많네? 김현우는 셔츠를 단정히 입고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영숙은 아들 옆에 된장찌개를 한 국자 푸며 말하였다. 바쁜데 밥은 잘 챙기고 다녀야지.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 숟갈 떠먹은 뒤 아내에게 눈짓했다. 여보, 어제도 엄마 약 잘 챙겨드렸지? 민정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작은 약통을 꺼내 멀뚱히 식탁에 올렸다. 네, 여기 어머니 오늘 드실 영양제예요. 애란이 세수를 마치고 돌아오며 외쳤다. 오늘도 할머니가 약 먹어야 오래오래 사신대요. 애란이도 할머니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서영숙은 애란을 안아주며 며느리가 준 영양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야가를 물과 함께 삼켰다. 입안에 약간 쓴맛이 남았지만 영숙은 항상 그랬듯 민정이 덕분에 건강하다며 미소 지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다가 민정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회사 때문에 엄마 못 챙기고 힘들었을 거야. 민정은 한순간 흔들리는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따사로운 시선, 아이의 맑은 목소리, 할머니의 웃음. 이 평화와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는 급히 출근했다. 출근길 현우는 애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학교 잘 다녀, 애란아. 네, 아빠, 화이팅! 차가 떠나고 나서 애란은 할머니랑 손을 잡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상추잎을 땄다. 할머니, 상추가 너무 예뻐요. 이건 오늘 도시락에 싸줄 거란다.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민정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심장은 불안감으로 쪼그라들었다. 민정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음 표시가 떴다. 민정은 불이 나게 베란다 문을 미닫아 닫고 소곤소곤 통화했다. 네, 저예요. 날카롭지만 절제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 끌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돈을 안 내면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정은 눈을 꾹 감았다. 정말
이 약을 계속 줘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점점 약해지세요. 제발. 감정 따위 필요 없어. 엄마 목숨 지키고 싶으면 딱 시키는 대로 해. 돈도 약도 내일 저녁 전까지. 통화가 끝나자 민정은 전화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영숙이 들어왔다. 민정아, 밖은 추워. 뭐 하니? 민정은 황급히 눈물을 훔쳤다. 아, 어머니. 그냥 마당 좀 봤어요. 영숙은 민정의 기색을 살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 힘들면 얘기해라. 집안일도 많고 네가 애쓴 거 다 안다. 민정은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점심이 지나고 영숙은 바느질을 했다. 애라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정은 혼자 방에 들어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책상 위에는 거액의 채무 서류와 서울 XX파 대부업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협박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정은 그 위에 병원에서 받아온 영양제 소포장을 올려놓으며 자신을 원망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애란이었다. 엄마, 낮잠 자요? 민정은 얼른 서류와 약을 끌어닫았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누웠어. 애란이는 할머니랑 있구나? 애란은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내가 제일 예쁘대. 민정은 흔들리는 미소로 딸을 꼭 껴안았다. 우리 애란이는 엄마가 지켜줄 거야. 반드시. 해가 저물 무렵 바닷가에서는 파도가 시원하게 부서졌다. 영숙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 들어갔다. 민정은 마당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해질 무렵 민정의 전화가 또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민정아, 너 돈 준비했어?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돈도 약도 더는 못하겠어. 할머니 진짜 죽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미안해, 딸아. 하지만 그놈들이 날 죽인다 했어. 엄마밖에 없어. 민정아. 민정은 차라리 울고 싶었다. 알았어, 해 엄마. 내일까지. 무슨 수를 써서든 다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엄마 어디 계셔? 민정은 아슬아슬하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 중이셔. 식탁에 모여 앉아.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현우가 말문을 열었다. 민정아, 엄마 건강검진은 다음 달이지? 민정은 잠깐 멈칫했다. 네,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예약 확인해둘게요. 서영숙은 애란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옆에서 이렇게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이다. 지키고 싶으면 서로 믿어줘야 해. 식구들의 눈길이 민정에게 쏠렸다. 민정은 그 무게에 숨이 막혔다. 언젠가 이 밥상이 산산조각 날 날이 올까.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민정은 재빨리 방에서 약통을 확인했다. 3알 남았다. 내일로 끝내자. 제발. 부디 무사하길.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밖 별빛을 바라보았다. 부산 밤바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신이시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밤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약속의 악몽 민정은 이른 새벽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목줄기를 타고 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희미하게 어두웠다. 꿈속에서 할머니 영숙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었고 애라는 엄마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왜? 엄마가 할머니 죽였어? 그 목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다. 민정은 숨을 헐떡이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책감, 공포, 혼란.
모든 감정이 가슴을 후벼 팠다. 민정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었다. 새벽 4시 12분 아무런 연락은 와 있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물 한 잔을 들이키고 침대에 다시 누우려 했지만 천장이 자꾸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다. 민정은 밤새 가위를 눌렸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약통 안에 든 알약들이 빙글빙글 돌며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아침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서영숙이 안방에서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표정이 왠지 지쳐 보였다. 애라는 식탁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정은 멍한 얼굴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영숙은 민정의 어깨를 툭 두드렸다. 아가, 어젯밤에 푹 못 잤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민정은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그보다 어머니야말로 오늘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영숙은 잠시 허공을 바라봤다. 글쎄다. 요즘 자꾸 피곤하고 머리가 띵해. 나이 먹으니 그런가? 애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할머니, 아프면 병원 가봐요. 엄마도 항상 아프면 병원 가랬잖아요. 영숙은 손녀 이마에 손을 얹었다. 우리 애란이 맘은 예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 민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함이 피어올랐다. 이 약을 계속 줘도 되는지 할머니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침 식사 자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현우는 신문을 넘기다 말았다. 엄마, 요즘 진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영양제가 체질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민정의 손끝이 경직됐다.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 있어요?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거잖아요. 영숙이 민정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시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러겠니? 네가 챙겨준 덕에 살만 나더라. 현우가 못내 미심쩍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영숙의 밥그릇에 된장찌개를 듬뿍 퍼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정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도 알 수는 없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옆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왜? 또 무슨 일 있어? 상대편 남성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내일이면 기한 끝나? 약 계속 줬지? 엄마가 계속 괜찮은 거 확인까지 시켜라. 실수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한 꼴 당할 줄 알아.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점점 정말 약 때문 아니죠? 그냥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 거라 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마음 약해질 시간 없어. 뚝! 전화는 냉정하게 끊겼다. 민정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댄 채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민정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애란이 따라왔다. 애란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비쳤다. 엄마, 요즘 왜 맨날 전화 받고 울어요? 깜짝 놀란 민정은 딸을 안아 올리며 억지로 웃었다. 아냐, 우리 애란이 잘 지켜주려고 엄마가 힘들어도 참는 거야. 엄마, 거짓말 하지 마요. 엄마 밤마다 우는 거 다 들었어.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다. 애라는 손끝으로 엄마 눈가를 닦아주었다. 엄마, 할머니 아프게 하지 마. 할머니 죽으면 안 돼. 찬물처럼 선명한 소리에 민정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애란이 먼저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그날 밤 민정은 약통을 쥔 손을 몇 번이나 거머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작은 하얀 알약, 투명하고 냉정한 그 형태가 마치 자신의 죄악처럼 뇌리를 때렸다. 이걸 먹여야 내 딸도 내 엄마도 산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어! 그러나 할머니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덮쳐왔다. 잠들기 전 민정은 애란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애란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말하였다. 엄마, 우리 지옥 가면 어떡해. 민정의 심장이 싸하게 식었다. 왜 그런 말을 해?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봤어.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대. 엄마, 요즘 나쁜 일 많이 해?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다. 우리 딸이랑 엄마는 서로 지켜주는 천사가 돼야지. 알았지? 에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에는 슬픔이 비쳤다. 텅 빈 거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문득 서영숙이 부엌에서 이상한 기침을 하며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토할 뻔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니, 어디 아파요? 영숙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 조금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나이 탓이지 별일 아니다. 민정은 거짓말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애란이 벌떡 뛰어와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우리 엄마처럼 아프면 안 돼요. 영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우리 애란이 위해 할머니가 약도 챙기고 건강하게 오래 살 거다. 걱정 마. 민정은 쭈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손에 쥔 약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졌다. 민정은 혼자 베란다에 섰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전화를 할지 말지 수십 번 망설였다. 엄마 번호를 누르려다 끝내 포기했다. 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까?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인가? 정적 속에 파도가 세게 밀려왔다. 자정이 지난 시각, 민정은 마당을 돌아보았다. 현관 불빛 밑 영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민정이 다가섰다. 어머니, 이 시간에 밖에 왜 계세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가, 사람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니? 네가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거 다 알아. 하지만 가족이니까 숨기는 일 있으면 안 된다.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끔은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 숨긴다고 엄마가 모를 줄 아니?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영숙의 깊은 목소리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뭐든 함께하자. 우리 가족이잖니. 설령 뭐 잘못했더라도 용서 못할 건 없다. 민정의 눈가에서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죄송해요. 영숙은 조용히 민정의 손등을 덮었다. 내가 네 엄마처럼 지켜줄게.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내게 먼저 말해다오.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흐느꼈다. 새벽녘, 민정은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꿈속에서 애란이 그녀를 밀치며 소리쳤다. 엄마, 나쁜 사람, 할머니 돌려줘! 피투성이가 된 영숙이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민정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떨었다. 내일은 절대로 그 약을 못 먹이겠어. 하지만 해가 뜨며 현실이 다가오자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민정아, 엄마야. 부탁이야, 딸아. 엄마 안 죽게 약속했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발. 민정은 천장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끼며 약통을 다시 바라봤다. 알약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속삭였다. 죽여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악마가 될 수밖에 없어? 이상한 병의 시작,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부산의 공기는 물안개처럼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아침 일찍부터 서영숙의 방에서는 어둠을 찢는 듯한 헛기침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민정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의 목소리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속이 좀 미식거리고 어지럽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기가 힘들어. 민정은 숨을 삼켰다. 떨리는 손끝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짚었다.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혹시 뭐 상한 거 드셨나요? 아니면 요즘 드시던 약이 문제일까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건 아니야.
민정아, 괜찮아. 이 나이에 어디 아플 때가 한두 개겠니?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 민정을 가득 감쌌다. 식탁에서는 부드러운 달걀이 구워지고 밥솥에서 밥내음이 퍼져나왔다. 하지만 가족의 대화는 짤막하게 끊기고 긴장된 침묵이 곧이어 찾아왔다. 현우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따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그냥 감기인 것 같진 않았는데. 영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하지만 에라는 가만히 엄마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할머니, 힘들면 오늘 학교나 데리러 오지 마세요. 집에서 푹 쉬세요. 에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뭔가 단단했다. 민정은 멍하게 손에 쥔 약통을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이 약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오전 내내 영숙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려던 할머니는 바늘을 몇 번 집적거리다 그대로 고개를 숙여 졸기 시작했다. 민정은 곁에 앉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아마도 지금 자신보다 더 큰 공포와 죄책감을 맛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다 정말 할머니가... 아니야. 제발 오늘까지만 버텨라. 정오 무렵 상황은 더 급박하게 변했다. 민정아, 나 숨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영숙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더니 입술색마저 푸르스름하게 변했다. 어머니! 현우 오빠! 빨리 좀 와봐요! 민정의 절박한 목소리에 현우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상태가 이상해요. 그냥 감기가 아니에요, 현우 씨. 현우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쟀다. 평소보다 불규칙하고 느렸다.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에라는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왜 자꾸 엄마 아빠 둘 다 할머니 아픈 걸 그냥 넘겨요. 엄마, 할머니 약 멈추면 안 돼요? 민정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썰렁한 공기만 삼켰다. 급히 차를 몰아 3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은 혼잡했고 하얀형 복장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의사가 증상을 듣고 신속하게 혈액 심전도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1시간 뒤 가족은 진료실 밖에 둘러앉아 조마조마한 얼굴로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딱히 심각한 이상은 없는데 혈액 수치와 신장 기능, 간 수치 모두 정상 범위예요. 혈압도 큰 변화 없고 다만 탈수 경향이 있고 약간 빈혈 정도가 보여요. 최근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없으셨어요?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 리가요. 엄마는 매일 평범하게 생활하셨고 오히려 최근에 영양제도 꼬박꼬박 드시고 있는데요. 의사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영양제요? 혹시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정은 식은땀이 흘렀다. 숨길 수 없는 진동에 그저 변명처럼 말했다. 지인분이 좋은 거라고 추천해 주셔서 제 이름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건데 작은 흰색 알약이에요. 의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이 상태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꼭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현우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체 뭐가 문제지? 별 탈 없이 잘 살았던 우리 엄마. 언제부턴가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힘이 빠져갔다. 민정 역시 한마디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에란만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천종해졌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뚜렷한 침묵과 불신이 있었다.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뭔가 이상해. 엄마가 병원 다녀와도 계속 이러시고. 약 때문은 아니지? 민정은 식은땀이 맺혔다. 억지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많이 피곤하셔서 그런 걸 거야. 에란이 갑자기 속삭였다. 맞아, 하래 엄마. 근데 엄마도 요즘 밤마다 울잖아.
할머니도 이상하고 엄마도 이상하고 우리 집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민정은 애란을 꼭 안았다. 죄책감이 식탁 가득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미묘해졌고 어느 누구도 깊은 잠을 청하지 못했다. 민정은 잠을 설쳤다. 악몽에서 다시 할머니가 그 약 때문이니 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실제로도 거실 쪽에서 미약한 신음이 들렸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민정은 뒤척이다 눈시울을 붉혔다. 이상한 병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닥칠 폭풍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속의 의심, 어둠 속의 의심, 초여름 밤, 부산 외곽 마을은 평화롭게 보였지만 김씨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먹구름처럼 내려앉았다. 거실조차 어두컴컴했다. 애라는 방에서 혼자 만화책을 읽는 척하면서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엿들었다. 낮부터 엄마는 불안하게 핸드폰을 쳐다보고 아빠는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식사 뒤 현우가 조심스레 민정에게 물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저렇게 자꾸 아픈데 혹시 너 챙겨드리는 그 약 때문 아닐까? 민정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거 좋은 영양제야. 오히려 안 챙기면 더 안 좋을걸?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요즘 엄마 상태가 심상치 않아. 나 병원에서 검사해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더 답답해져. 혹시라도 부작용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다행이고.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설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나쁜 짓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현우가 옅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래. 당신도 너무 말이 없고 엄마도 축 늘어져 있으니까. 민정은 화가 치밀었다.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신경도 안 쓰면서 나만 탓하지 마. 내가 뭘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니?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민정은 방에 들어가 방문을 꼭 잠갔다. 핸드폰을 붙잡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하지? 내 딸이, 남편이 다 무너지면 내가 뭘 지키는 거지?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 책상 위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채무 확인서, 대부업체 로고, 그리고 약 포장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 하나가 그대로 굴러나왔다. 민정은 그 서류와 약봉지를 황급히 모았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방 앞에서 애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애란은 엄마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건넸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오지 마. 할머니 많이 피곤해 보여. 민정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꼭 그러지. 할머니 좀 쉬게 해야겠지. 애라는 급하게 집을 나서기 전 숨기듯 무언가를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바로 전날 밤 문틈으로 주워들었던 낯선 약 봉투였다. 한편 현우는 출근 전 아내의 서랍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졌다. 거기서 다 써놓은 약통 조각, 이상한 주소가 찍힌 청구서 일부를 발견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현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입력해봤다. 조용히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네. 누구십니까? 수화기 건너편 거친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김현우 씨 맞으세요? 현우는 그 목소리에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아닙니다. 번호를 잘못 건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현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저녁, 애라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주는 약 말고 그냥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나도 친구네 할머니는 약 안 드신다고 했어. 서영숙은 피곤한 듯 애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애란이는 걱정도 많구나. 근데 말이다.
엄마가 챙겨주는 거니까 의심하면 안 돼. 가족끼린 믿어야 해. 에라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불안이 점점 커졌다. 밤이 되자 민정은 끝내 참지 못하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친정 엄마가 아닌 어둠 너머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 시간 끝났다.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 보지? 가족 다 잃기 싫으면 지시대로 해. 혹여 무슨 짓 하면? 민정이 오열했다. 부탁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더 이상이면 나 정말 못하겠어요. 남자는 냉심하게 대답했다. 감정 팔지 마. 네 손으로 끝내든 우리가 네 가족을 직접 끝내든 똑같아. 통화가 끝나자 민정은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그 흐느낌, 칼날처럼 깊은 한밤을 찔렀다. 그 시각 애라는 불을 끄고 방 안에 누워 작은 손으로 약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정말 엄마가 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걸까? 아이의 의심은 점점 자라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제각각의 두려움과 불신이 가족 모두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새벽녘 끼익 문이 살짝 열렸다. 현우가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 나왔다. 거기에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멍하게 앉아있는 민정의 뒷모습이 있었다. 여보! 민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빨갰다. 미안해. 정말 힘들어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현우가 다가왔다. 나도 지쳤어, 솔직히. 우리 진짜 뭔가 숨기는 거 있으면 이제 털어놔야 할 때 아니야? 민정은 울음을 꾹 참으며 그러나 끝끝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도 트기도 전에 집안 구석구석에는 불신과 불안이 엉켜 있었다. 외부의 폭풍도 가족 안의 집착과 집요한 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각자의 어둠이 한꺼번에 완전한 밤으로 닥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죄책감의 정점, 밤이 깊었다. 오전 내내 약에 찌든 무기력감에 시달린 할머니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천천히 몰아쉬었다. 거친 숨결, 마치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했다. 거실도 부엌도 어린 애란의 방도 침묵에 잠겼지만 민정의 마음만은 지옥보다 뜨거운 죄책감에 삼켜지고 있었다. 민정은 불 꺼진 집안 한가운데서 홀로 웅크려 앉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핥히고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가슴을 조였다. 손에 쥔 약통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고 그 안에 하얀 알약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내가 다 망쳤어. 내 손으로 직접.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환각이 스쳐갔다. 침실 문이 살짝 열리며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한 채로 피칠갑이 되어 나타났다. 민정아, 왜 나를 이런 꼴로 만들었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민정은 머리를 감싸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애란이 방에서 자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문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듯한 어린 딸의 시선도 무섭게 느껴졌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만 떠올라 있었다. 째깍째깍. 민정은 망설이다 겨우 받아들었다. 민정아, 나야. 왜 아직까지 공돈 소식이 없어? 네가 시키는 대로 빨리 하지 않아서 이제 나도 위험해졌다. 내일까지 못 끝내면 엄마는. 민정은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요, 제발. 내가 미쳤지, 나쁜 짓을. 엄마까지. 엄마 때문에 나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아. 당신 딸만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그럼 넌 모두 죽게 둘래? 네 딸, 네 남편, 네 시어머니까지? 선택해. 네가 잠깐 지옥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평생 죄책감 속에 모든 걸 잃느냐.
울음을 꾹꾹 참으며 민정은 흐느꼈다. 나는 더는 못해. 제발. 우리 사람이지 악마 아니잖아요. 동틀 무렵 현우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거실을 헤맸다.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다 깊이 잠들어 있었고 에란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 민정은 약통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었다. 버릴까? 아니 그러면 모두 끝장이야. 손이 떨렸다. 약통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망설이다. 결국 두 알만 손바닥에 올려놨다. 그때 에란의 방문이 삐걱 열렸다. 딸의 애틋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정은 얼떨결에 약을 손에 감춘 채 대답했다. 아니,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괜찮아. 하지만 에라는 엄마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할머니, 아픈 거 엄마 때문 아니야? 민정은 온몸이 굳어졌다. 에라나, 그런 말 어디서 들었니? 나는 다 보는 거 알아. 엄마 자꾸 약 먹이고 밤마다 울고. 할머니 점점 아파져도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눈물 한 줄기가 에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날 오후 가족 모두의 기력이 바닥났다. 현우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민정에게 따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정아? 약 때문 아니냐고. 나 더는 모르겠다. 이 집 무너지기 직전이야. 민정은 괴로움에 떨었다.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짓을 하는 줄 알아? 현우는 분노에 차서 약통을 들어 벽에 세게 내던졌다. 넌 내 엄마를 도대체 뭐로 보는 거야? 돈 때문이야? 차라리 죽어버려. 우리 다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식탁 위에 약이 흩어지고 민정은 길게 오열했다. 에라는 방 구석에서 작은 몸을 떨며 아무 소리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훔쳤다. 부엌 한 구석,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숨소리가 불규칙해지자 가족은 급하게 다시 병원에 연락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장기 기능 저하가 심각합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뚜렷하지 않아 가족 모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싸늘한 절망, 막막한 밤. 민정은 무릎 꿇고 속삭였다. 신이시여, 제가 받은 죄를 다 가져가 주세요. 할머니만 살려주세요. 그날 밤 민정은 다시 환각에 시달렸다. 어둠 한복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된 채 네가 내 목숨을 앗아간 거니 라며 울부짖었다. 민정은 고함을 질렀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 돌려놓고 싶어요.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어둠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한과 죄책감, 끝없는 절망이 한밤의 공기마저 움켜쥐었다. 가족 모두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정의 눈물과 속죄의 절규는 새벽녘 으스스한 정적에 삼켜질 뿐이었다. 진실의 폭발 집안 곳곳이 초췌한 긴장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저녁. 서영숙의 침상 곁에는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 있었지만 각자의 얼굴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엉켜 있었다. 에라는 엄마의 방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수상한 메시지 기록이 휴대폰에 남아 있었고 약 봉투 속 전송 내역까지 눈에 들어왔다. 모르는 번호와 현금 거래, 수상한 약품 사진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애를 꽉 움켜쥐었다. 에라는 두 손을 꼭 쥐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여기 엄마 폰에서 찾은 거야. 엄마, 진짜 이상한 약 샀어. 현우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떨리는 눈빛으로 화면을 넘겼다. 거기엔 입금 확인, 다음 물품 발송,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약할 것, 지연 시 위험, 이런 메시지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정아, 대체 이게 뭐야? 목소리는 전율에 젖어 매서웠다.
민정은 머리를 감쌌다. 그건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현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쳤다. 엄마한테 정말 이런 걸 먹였어? 그게 다 뭐냐고. 대체 넌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식탁 위에 앉아있던 영숙도 흐릿한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다툼을 들으며 눈동자를 떨었다. 분노와 절망이 엉켜버렸다. 애라는 엄마의 치마자락을 낚아채고 울먹였다. 엄마, 할머니, 엄마가 그런 거야? 거짓말 아니지? 민정은 딸을 끌어안고 끝끝내 오열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널 위해서였어.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지키고 싶었어. 난 그런 길밖에 없었어. 현우는 눈물을 터뜨리며 분노를 쏟아냈다. 다 핑계야. 넌 우리 엄마를, 우리 가족을 전부 망쳤어. 내가 너만 믿으려고 했는데 지옥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야. 민정은 벽에 몸을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손끝이 떨렸다.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나한테만 이 잔인한 선택을 강요한 거야.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말도 안 돼. 돈, 엄마, 가족, 이게 다 내 등 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니. 왜 빨리 말 안 했어? 왜 혼자 끌어안고 우리까지 숨통을 끊으려고 해?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두 눈엔 처연한 결의가 맺혀 있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엄마를 구하기 위해, 딸을 구하기 위해 나 똑같은 선택을 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두를 상처 입힐 줄은 몰랐어. 순간 침실 문 너머에서 영숙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우리 가족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거니? 그 말에 주방과 거실 모두의 슬픔이 폭발했다. 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었다. 현우는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겼다. 민정은 식탁을 두드리며 마지막 힘을 짜낸 절규를 쏟아냈다. 누구도 내 고통을 몰라.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왜 이 지옥을 마주해야 했는지. 내 가족, 내 딸, 내 엄마, 내 시어머니 모두를 살리려고. 그렇게 악마가 된 거야? 분노, 비난, 죄책감의 폭풍 한가운데서 서로를 핥히고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고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길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울음소리를 멈추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 영숙은 흐릿한 시선으로 민정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도 네 마음을 나는 안다. 가족이란 끝까지 함께 울고 때로는 용서해야 하는 거란다. 민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영숙의 손을 붙잡았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토록 소중한 것을 지키려던 선택이 모든 진실이 폭로된 지금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가혹한 용서의 문 앞에 모두를 세워두었다. 범행의 폭로 개운치 않은 새벽, 민정의 꿈속에서 어두운 방, 피로 물든 손, 모성의 울부짖음이 겹쳐졌다. 눈을 떴을 때 가슴 언저리에 남은 통증은 이제 현실이 꿈보다 잔혹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과거의 회상, 몇 달 전 밤 민정의 핸드폰 너머로 친정엄마의 비명과 흐느낌이 들렸다. 민정아, 너무 아프다. 이놈들이 제발 너만 믿는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칠게 퍼붓는 사회의 냉혹한 협박. 기한 넘기면 네 엄마 죽일 줄 알아. 할머니한테 계속 보약 먹여. 증거 남기지 마. 민정은 입을 틀어막고 하늘로 절규했다. 오늘
지난밤 내내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낯선 남자가 현관을 쾅쾅 두드리며 나타났다. 검은 점퍼, 따가운 눈빛에 사회학 냄새. 돈 언제 줄 거야? 민정은 한계에 다다랐다. 더는 굽실거릴 힘조차 남지 않았다. 제발 제 가족만 건드리지 마세요. 돈은 다 모으면 드릴게요. 남자는 비웃듯 쪽지를 테이블에 던졌다. 선택은 내 몫이야. 일 더 그르쳐보고 싶으면 계속 시간 끌고. 그가 떠난 뒤 집안 공기는 장송곡처럼 차가웠다. 거실에 가족이 하나둘 모였다. 현우는 민정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분노에 치달아 소리쳤다. 너 도대체 얼마짜리 선택이었어? 빚 때문에 엄마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에란도 울먹이며 엄마 옆에 다다랐다. 엄마, 할머니 아픈 거 엄마 때문이야? 진짜야? 민정은 흔들리는 탁자 위로 약통을 내던졌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식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 이게 전부 내 탓이야. 이 약이, 이 빚이, 이 지옥 같은 나날이. 다 내 거야. 만족해? 날 짐승 취급하고 용서 없이 저주할 거야? 하라고. 차라리 내가 모두 끝내줄게.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 어디로 간 거야? 왜 내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차라리 네가. 민정이 눈을 부릅뜨고 현우를 노려봤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우리 엄마도 딸도 당신도 살 것 같아? 당신은 내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한 번이라도 짐작이라도 해봤어? 에란이 떨리는 손으로 엄마 치마를 꼬집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할머니, 엄마도 아빠도 다 싫어질 것 같아. 침묵이 흐른 뒤 문득 침실 쪽에서 미약하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이리 싸우니? 가족이 어떻게 이 지경이야? 너희 모두 불쌍하다. 민정은 그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워하세요. 저 같은 죄인은 미워하셔야 해요. 영숙은 힘겹게 두 팔을 벌렸다. 그래도 가족이 서로 덜어줄 고통 있으면 함께 해야 해. 미움도 용서도. 냉랭한 공기가 해소되지 못한 채 슬픔과 분노는 집안 가득 번졌다. 민정의 엄마의 과거가 채찍처럼 몰려온다. 어린 시절 폭력배들이 친정집을 뒤엎던 장면. 엄마가 딸에게 넌 여기서 벗어나 제발. 절대 나처럼 살지 마. 울부짖던 순간. 지금 자신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결과를 사랑하는 이에게 돌려줬다는 통렬한 자각이 더욱 그녀를 구석으로 몰았다. 다시 현실. 현우는 유리컵을 집어던지듯 소리쳤다. 네가 선택한 것에 책임져. 내 어머니한테, 딸한테, 내 가족에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어. 차라리 우리 곁을 떠나 부탁이야. 민정은 괴로움과 오기로 맞섰다. 그래, 도망칠게. 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딸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만은 믿어주면 안 돼? 모두의 얼굴에는 눈물과 분노, 절망의 흔적이 겹쳐 있었다. 그때 집안의 천둥처럼 고요가 흘렀다. 서영숙이 흐릿한 두 눈을 번쩍 뜨고 속삭였다. 정말 널 미워하고 싶은데 그래도 넌 우리 가족이니까. 민정은 끝내 눈을 감고 딸과 시어머니의 손을 붙들었다. 평생 용서 구하며 살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폭로 끝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진실이 집안을 삼켰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지막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배후의 등장 어둡고 차가운 공기 속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골목길을 물들였다. 새벽녘
경찰은 민정을 조용히 불러냈다. 김민정 씨,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최근의 약물 투약 사건과 관련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민정은 이미 축 처진 어깨로 파출소로 향했다. 이 모든 게 끝이라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 민정보다 먼저 경찰서에 끌려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친정엄마 박영자였다. 취조실. 영자는 수갑을 찬 채 벤치에 앉아 울먹이고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목에 선명한 압박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영자 씨, 딸에게 범죄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직폭력과 연관된 빚, 강요, 협박 모두 말해 주셔야 합니다. 영자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다 저 때문입니다.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딸만 살려주세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절차에 따라 질문을 이어갔다. 영자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냥 나는 그저 애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다 안고 갈게요. 제발 딸만 용서해줘요. 같은 시간, 민정은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약물의 출처, 투약 동기, 그리고 친정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민정의 눈가는 이미 말라버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계속 부탁했어요. 하지만 정말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 줄은. 조직폭력과 관계된 채무로 딸을 협박한 사실 모두 인지하셨나요? 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사는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민정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궜다. 한편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현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정이 죄인으로 몰리고 장모가 절박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잠시 후 현우는 조사 후 대기실에 나온 영자와 마주쳤다. 현우야, 제발 민정이만 용서해줘. 내가 다 책임질게. 현우는 싸늘한 표정으로 장모를 노려보았다. 이제 와서 책임? 우리 가족의 인생을 한 번에 망쳐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영자는 울먹이며 두 손을 빌었다. 제발 내 딸만, 내 애만 살려줘. 네 엄마를, 내 딸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런 마음 아니었다고 그렇게 쉽게 다 무너질 수 있는가요? 당신이 한 짓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계속 고통받을 겁니다. 며칠 후 경찰의 중재로 민정과 영자, 그리고 할머니 영숙이 임시구치소 조사회견실에서 만났다. 예상치 못한 가족의 대면. 민정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자는 벌벌 떨면서도 딸 곁을 떠나지 못했다. 한편 휠체어에 탄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자식 키워봤자 마지막엔 서로 아프게 돌아가는구나. 민정은 떨리는 입술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차라리 제가 대신. 영자는 손목에 수갑을 비비며 흐느꼈다. 제가 다 시킨 거예요. 제 딸은 그냥 엄마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도 다 압니다. 영자 씨,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민정아, 너도 왜 혼자 끙끙 앓았니? 가족이란 누가 죄를 짓더라도 끝내는 함께 울고 책임지는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오랜 시간 울었다. 그 울음 속에는 분노와 미움, 용서와 슬픔, 끝나지 않은 고통과 희망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혼자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망치듯 울면서 남편과 자식,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100번, 1000번을 물었다. 한편
현우와 에란도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다. 희미한 창 너머로 만난 가족의 눈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고통과 그리움이 고였다. 현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이 일은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이제 누구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시는 가족이 서로를 버리지 않도록.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원망과 용서, 사랑과 상처. 이렇게 아파도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이 가족 아닐까? 영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용서가 눈물처럼 새어나왔다. 심판과 용서 법정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맑은 햇살 아래 단정한 재판장, 증인석 뒤편에는 민정과 그의 어머니가 구속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의 의자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어깨에는 지난 몇 달간의 절망과 두려움이 켜켜이 내려앉아 있었다. 뒤편 방청석에는 현우, 에란, 그리고 마을 이웃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운 호기심과 동정, 혹은 도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검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 김민정과 모 박영자는 조직 폭력배와 결탁된 채무에 휘둘려 시모에게 반복적으로 유해 약물을 투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당했으며 전체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반 사정과 피고인의 진술, 반성 정도를 고려하되 법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말끝마다 뚜벅뚜벅 쌓여가는 따가운 정죄, 민정의 손은 덜덜 떨렸다. 이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민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가족을 인질로 삼은 채무 공세와 협박,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마지못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죄 그 자체의 무게는 가볍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피고인의 뉘우치는 태도와 가족 간 절실한 사정도 참작해 주십시오. 또 시모께서도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완전히 단죄하지 않고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기는 단호했으나 목소리는 묵직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사연이 있어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끝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시모 피고 서영숙 씨가 공개적인 선처와 용서를 호소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참작합니다. 잠시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 박영자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 피고 김민정에게는 사회봉사 명령 및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법정 구속 대신 보호관찰, 하 사회 내 처우를 허락하겠습니다. 법의 판결이 떨어진 순간 민정의 무거운 어깨가 한 번 더 흔들렸다. 순간 에란이 벼락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향해 달려 나왔다. 엄마! 가지마! 제발 나 버리지 마! 현우가 애써 에란을 붙잡았고 이성이 무너진 듯한 민정은 방청석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에란아,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법정의 분위기는 참담했다. 방청객 중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 집안 끝장났네. 가엾긴 해도 이건 다 죗값이지. 시골에 이런 소문 퍼지면 앞으로 어찌 살까. 그 속에 영숙 할머니의 두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영숙은 선체로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을 울렸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며느리와 딸이 저지른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돈에 쫓기고 두려움에 떠밀려 모두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도 저희 가족을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끌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망치지 않기를, 죄가 죄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 어린 참회와 사랑, 그리고 용서. 이것이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방청석은 숙연히 잠잠해졌다. 주변의 수근거림도 따가운 시선도 잠시 멈췄다. 그날 법정복도 민정은 엄마와 할머니, 남편과 딸 모두와 뜨겁게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다시는 서로 속이지 말자. 고통도 상처도 용서도 함께 오래오래 살아갈 거야. 현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겁게 속삭였다. 아직 용서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 다시 조금씩 걸어가 보자. 너무 미워도 결국 네가 우리 가족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에라는 엄마 품에서 끝없이 울었다. 나는 엄마가 죄인이라도 그래도 나에겐 엄마야. 법의 심판이 남긴 상처와 가족의 눈물이 뒤섞인 그날. 진정한 용서는 아직 먼 길이지만 사랑과 뉘우침, 맹렬한 소망이 모든 절망을 기록한 채 작은 돛을 올렸다. 새로운 시작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5월 어느 날. 민정은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집 앞 골목에 조용히 섰다. 문득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시골 아침에 울렸다. 멀리서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 익숙하게 들려오는 마당의 새소리, 아직도 소원이 담긴 듯한 저택의 창문 하나하나가 민정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현관문 앞,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몇 초간 주저하다가 담담히 문을 열었다. 현우와 에란, 그리고 영숙이 거실에서 마주봤다. 기묘한 침묵, 반가움과 어색함, 지난날의 고통 모두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 먼저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눈에는 억누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정아! 오랜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민정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정말 모든 게 내 죄예요. 죽을 만큼 반성했어요. 평생을 바쳐 조금씩이라도 이 집에 갚으며 살게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민정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용서와 그리움, 그리고 덧없는 세월의 슬픔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일어나라. 누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남은 인생이 모조리 후회뿐이란다. 민정은 눈물로 얼굴을 덮었다. 에라는 멍하니 엄마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문득 집 모서리에서 몰래 지켜보는 어린 시선과 다시 넓어진 거리. 민정은 조심스럽게 딸 근처로 다가갔다. 에라나, 엄마가 아직도 네가 용서 안 해줄까 봐 너무 무서웠어. 에라는 잠깐 망설이더니 끝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다시는 우리 떠나지 마. 나 엄마 없는 동안 진짜 많이 울었어. 민정은 에란을 꽉 안았다. 두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볼을 적셨다. 현우도 어색한 듯 식탁 끝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질끈 감더니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 다 우리가 만든 결과지.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오래된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못해. 하지만 우리 다시 살아가자. 조금씩 예전처럼 웃고 부딪히고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세 사람은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며칠이 흘렀다. 민정은 눈을 뜨면 마당에 나가 텃밭을 둘러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상추와 가지, 무럭무럭 자라는 풋고추. 이름도 모를 들꽃들이 앙증맞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민정은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 생명의 꾸준함처럼
우리 가족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햇빛 아래에서 손녀와 함께 씨앗을 뿌렸다. 에란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마당에는 예전의 따사로운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정원 한 구석에는 마을에서 온 작은 화분이 하나 더 놓였다. 동네 어르신이 가족이란 시련을 이겨내고 나서야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된다며 건넨 선물이었다. 매일 저녁 네 사람은 같은 식탁 앞에 모였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과 농담이 한두 마디씩 오가기 시작했다. 이 김치 엄마가 담갔던 맛이 딱 나요. 우리 민정 손맛 아직 안 죽었지. 가끔은 마을에서 흘러오는 소문에 고개를 숙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이전보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아픔을 감추려 하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었다. 현우는 하루 저녁 오래된 앨범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가족 사진 다시 찍자. 예전 그 미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언젠간 모두 다시 웃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이든 내년이든 우린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을 거예요. 초여름의 저녁 집 앞 텃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에란이 친구들을 데려와 뛰놀고 영숙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민정은 그 옆에서 흙 묻은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사로웠다. 공기가 다시 살아나듯 집안에는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비록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마을 사람 중 누군가는 등을 돌릴지 모르지만 이 가족은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붙잡고 새로운 희망을 길러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란 뭘까? 민정은 거실 창가에서 온 세상이 다시 환하게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후회도 죄책감도 내려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할 거야.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텃밭 너머 아이들 웃음소리, 조용히 흐르는 가족의 대화, 잔잔한 사랑이 오랜 시련을 뚫고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